사이다 무비튼. 결혼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왔다. 물론 그건 말도 안 된다. 바람은 한 번도 피운 적 없고 피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그래서 처음엔 나도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당신 아이지. 믿어줘. 라고 화도 내고 울기도 했다. 그래도 남편은 믿어주지 않고 네, 아니야. 너는 나 몰래 바람 피우고 그 애를 나보고 키우게 할 셈인 거잖아. 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첫 임신인지라 걱정이 산더미라서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쉬운데 남편의 말이 바늘처럼 꽂혀서 건강까지 영향이 갔다. 점점 몸이 안 좋아져 결국 입덧까지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유전자 검사해야겠다 라며 아주 슬픔에 빠진 드라마 주인공 마냥 말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자 나는 사랑도 정도 다 떨어져서 남편이 한 가정폭력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녹음과 녹화를 시작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바람 피우면 여자라도 위자료 내야 돼. 알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구 애야? 확 떨어져 버려라 라며 배를 때린 적도 있어. 가정폭력의 증거는 간단히 모였다. 임신 초기부터 중기 후기가 되어서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이혼 신청서에 도장 찍어서 주길래 감사히 받아두었다. 남편의 태도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했는데 걱정은커녕 병문안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은 카톡으로 내가 아니니까 병원비는 10원도 못 보내 라고 하길래 결혼 전 모아둔 저축을 깨서 병원비를 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남편의 애 따위 낳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낙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낳을 수밖에 없었다. 아기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런 악마 같은 남자의 아이를 비싼 돈과 긴 시간을 써서까지 왜 낳아야 하냐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나 자신도 미워졌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남자 때문에 왜 그런 고행을 겪어야 하는지 후회되고 원통스러워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뱃속의 아이는 내가 스트레스로 입원해도 잘만 자라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다. 남편 말에 속아 시부모님도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그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고 계셨는데 그런 시부모님이 경악할 정도로 남편의 어릴 적과 똑같았다고 한다. 물론 나는 수도 없이 남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시부모님께도 불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부모님은 내가 말한 게 진짜라는 걸 눈치채셨다. 그리고는 내게 의심해서 미안하다 라고 두 분이서 일단 머리를 숙이셨는데 그 직후 하는 말이 근데 아가 너도 나빴어. 수상쩍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랜다. 이걸 계기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았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 남편에게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뱃속의 아기를 낳는 행위를 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 라고 말하며 남편의 폭언을 녹음한 걸 시부모에게 들려주니 뒷걸음질 치면서 사과했다. 당시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헉이라고 소리내 말할 정도였으니 아마 내 모습이 엄청 무서웠었나 보다. 남편은 내가 스트레스로 입원해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도 있지 라고 무고한 피해자인 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 놓고 있었다. 남편의 부모님은 태어난 아기는 확실히 남편의 애라고 친척들에게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착각으로 내가 상처 입은 사실이 온 친척에게 퍼졌다. 친척 중 일부는 내가 스트레스로 입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쓰러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남편이 해온 정신적인 공격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져 모두 남편을 질책했다고
사촌 동생이 말해줬다. 물론 나는 여태껏 해온 남편의 만행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퇴원 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때 친척 중에서도 나를 아주 악녀 취급했던 몇 명도 함께 고소했다. 친척들은 남편이 우릴 속인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같은 변명을 해댔지만 남편과 함께 나를 쓰레기 취급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다. 나는 아직 태어난 직후이긴 하지만 남편과 꼭 닮은 아들을 예뻐해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커갈수록 남편을 닮아갈 내 아이를 보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정도로 남편을 증오했다. 내가 키우더라도 남편을 쏙 빼닮을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괴로운 기억이 생각날 것 같다. 커갈수록 남편을 닮아가는 아이를 언젠가는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고민 끝에 나는 내 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내가 입양처를 찾자 그 사실이 시부모 귀에 들어갔는지 아이는 자기들이 데려가겠다고 연락해왔다. 그렇게 나를 매도했던 남편도 자기 아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말한다. 나는 바로 거절했다. 전 시부모님은 어차피 버릴 거잖아. 그럴 거면 우리가 데려가는 게 도리야. 우리한테 줘! 라고 말했지만 남편과 함께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인간에게 정없는 아이일지라도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전 시부모와 전 남편과 싸우고 있던 와중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부모님의 오랜 지인의 딸 내외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불임 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양자를 드릴까 생각 중이었다고 한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부부는 불임 치료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지만 자신들의 아이가 생겨도 차별 없이 키울 거라고 말해줬다. 전 남편네는 그냥 무시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준비를 끝마친 엄마의 오랜 지인 딸 부부가 아들을 데리러 왔다.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이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건네주고 나서 그 사실을 친척들에게 들었는지 또 전 남편네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해 내 아들을 함부로 남에게 보내버리다니 인간 쓰레기 같으니 너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같은 말을 막 내뱉길래 그것도 전부 다 녹음해뒀다. 그리고 나는 일부 친척들과 전 남편네 가족들과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되었지만 여태까지의 증거들과 이렇게 된 경위까지 있어 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다. 재판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모든 게 다 끝나자 드디어 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가끔 입양시킨 아들 사진을 보겠냐고 묻곤 하지만 나는 다 거절하고 있다. 그건 애정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입양시키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내가 아닌 그 아이를 데리러 온 부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엄마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 손주가 떠나서 슬픈 건지 자주 아들 사진이나 커가는 모습을 지인을 통해 듣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나 몰래 그러고 있는 듯한데 딱히 나한테 오픈해도 엄마의 행동을 질타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입양시킨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사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보다는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딸 부부 밑에서 자라는 게 그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다. 앞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지만 아들도 새로운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아 멋진 인생을 살아가 주었으면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악마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